네, 11주차 2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청소년 가출의 현황, 그다음 청소년 가출의 문제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가출에 대한 과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청소년 가출의 현황 및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청소년 가출의 지금 우리나라의 현황입니다. 자, 실제로 청소년 가출 현황 파악이 쉬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각 구청마다 그 대상 연령이나 청소년 가출에 대한 규정의 차이가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확한 데이터 파악하기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이제 다양한 자료에 기초해서 대략적으로 이 청소년 가출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4년 자료에서는 14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이제 인원이 지금 그 2009년 그다음 11년, 13년 이렇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대에서 이제 16,000, 그 다음에 약간 13년도에 이제 감소했다. 뭐 이런 자료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청소년 가출과 관련해서 가출 청소년의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룰까 하는데요. 자, 가출 청소년은 가출 이후에 다양한 문제에 당연히 직면하게 되죠. 특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이제 먹고 자고, 그쵸? 뭐 있을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옷, 이런 것들. 의식주 등의 당연히 기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방비된 상태에서 흡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음주, 그 다음에 약물 복용, 그 다음에 무방비된 상태에서 이제 성행위 등 이런 다양한 청소년 비행 행동이 일어나고 당연히 이러한 행동에 빠지기 쉽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들이 가출을 함과 동시에 생활비라든지 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먹고 뭐 이렇게 음주 가무를 누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쉽게 직업을 가지거나 아르바이트 기회도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취업을 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취업처들, 그 다음에 뭐 절도, 돈 훔치거나 그다음 폭력 등으로 이렇게 돈을 뺏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행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청소년 이제 문제 행동에서 가출 청소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 바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함과 동시에 주거, 생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출 청소년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고르라 하면 당연히 주거 및 생활상의 문제인데요. 일단 이제 처음에 가출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뭐 친한 친구의 집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뉴스에 보고되는 것이 찜질방, 그다음에 이제 뭐 고시원 이렇게 뭐 같은 곳을 떠돌 수 있으나 어쨌든 찜질방이나 고시원 이런 곳도 이제 돈이 들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장소는 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제이며 문제가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돈이 다 떨어진다. 상황 힘들게 된다 그러면 노숙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용 및 착취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청소년들을 가출로 이제 유인하거나 또는 가출을 좀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불법 취업이죠. 미성년자 관련된 이런 법에 저촉을 받는 이런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이제 불법 취업.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 외에도 뭐 게임방,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그 비디오방 형태 뭐 이런 거, 뭐 키스방 이런 것도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청소년들을 유혹을 해서 이 노동 착취 또는 이제 성행위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유해한 사회 환경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제 결국에는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보다 쉽게 가출을 결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그렇게 불법 취업처가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할 것을 바로 가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가출 이후 귀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건 등을 이런 그 취업처에서 제시를 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이게 바로 청소년의 이제 불법 고용, 그다음에 착취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가 이 가출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 어떨까요? 네, 당연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모든 발달 영역이 같이 연계되어 있죠. 신체, 그다음에 뭐 심리, 사회 정서, 그다음에 뭐 이것들을 포함한 사회성, 뭐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달에 급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규칙적인 수면, 그다음에 충분한 네, 기초식품군에 따른 영양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가출을 하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불완전한 잠자리로 인해서 네, 규칙적인 숙면 힘들게 되고 그다음 불규칙적인 식사 동반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일단은 신체 발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제 가출 이후에 무분별한 성적 행동이 증가하면서 네, 어린 아이들 때부터도 성병을 얻게 되거나 이게 지속해서 나중에 성기기까지 네, 이런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뭐 불임의 원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된 사건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절제한 음주, 흡연, 약물 복용 등으로 네, 어쨌든 내장 기관, 소화기 계통에 뭐 다양한 질병이 어렸을 때부터 네, 계속 일어납니다.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알코올 그 약물 중독과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급기야는 마약까지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서 건강상의 치명적인 건강 악화로 네, 뭐 평균 이제 원래 자기의 그 나이보다는 이제 이른 나이에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네, 심각성을 많은 매체들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행 문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가출을 하게 된다면 이 청소년의 가출은 가출 자체에서도 문제지만은 가출 이후에 이어지는 각종 연계된 이런 비행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후에 보면은 네, 재산 범죄, 그다음 성범죄, 약물 범죄, 그다음에 이들이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착취라든지 이렇게 폭력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이런 당연히 범죄의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 가해자가 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각종 비행 문제들이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얘네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보호하고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동반하는 것이 바로 이 가출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들이 뭐 신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상적인 그 범위 안에서 네,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정서가 발달이 잘 이루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발달상의 스트레스 이외에도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에 뭐 식주와 같은 기본 생활에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보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신체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심각한 품행장애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공격적인 행동, 다낭화적인 이런 거, 뭐 품행장애 비롯해서 정동장애나 불안장애, 불안장애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적응 당연히 낮겠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까지 정신과적인 증상 등도 함께 다양한 형태로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건강상의 이런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네, 여러분들 무력감, 죄책감, 심각한 우울증.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어때요? 자살까지 이어지죠. 이런 것들을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한 가짜 청소년들도 네,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학업 문제. 뭐 당연히 대두돼야 되는 문제인데 청소년기의 학업은 이후에 독립적인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기초 베이스를 가지는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예요. 이때 학업을 잘 수행해서 네, 이런 직업적인 마인드,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세우는 건 청소년들로 하여금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이 가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학교,
학업 지속이 어려워져서 대부분 가출 청소년들의 53.6% 반 이상의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네, 많은 데이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에 학업 지속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다, 중학교도 중퇴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안고 있는 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문제, 당연한데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이러한 가족 문제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가출한 경우에는 가족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이들이 네,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죠, 귀가. 자, 그런데 이 귀가한 이후에도 네,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문제는 청소년 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변인입니다. 이러한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가출 청소년이 귀가한다 하더라도 네, 다시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가적인 이제 문제,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네, 정책, 그 다음 서비스인데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이런 거 없을까요? 자, 청소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다양한 이제 민간 단체 차원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 네, 당연히 이 가출 청소년 개별에 대한 네,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는 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집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상담과 같이 왜냐하면 이제 이들을 이제 만나거나 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거리 상담과 같이 청소년들이 주로 자주 모이는 이 대상의 청소년들이 현재 집거하고 있는 공공 장소에서 실시를 하거나 학교나 수련시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 그냥 일반 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한 베이스가 조금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아이들은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지금보다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서비스가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전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서비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출 예방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네, 주무 부서, 그다음에 이제 주 기관을 설치해서 좀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됩니다. 단기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 청소년들 가출을 예방하기 쉽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가족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출 청소년들의 우리가 개입을 할 때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추후에 네,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은 가출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네, 가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네, 주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청소년들은요, 아동기와 달리 부모의 이런 훈육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신정적이지 않고 네, 반항, 저항하는 경향이 많죠. 이전까지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다른 좀 특별한 네, 청소년들에 맞는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때요? 네, 그 전에, 네, 자녀가 어렸을 때, 네, 말을 잘 들었고, 나의 권위에 복종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애가 저러니까, 부모 역시도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청소년기 자녀와 갈등을 심하게 겪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고,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접근해야 되는지, 네, 부모 상담, 부모 교육이 필요한, 네, 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죠.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부모 역할, 다른 발달 단계에서와의 좀 차별화된 그렇죠. 이런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모 역할 교육을 통해서 자녀, 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하고 좀 더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이런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게 무엇보다 시급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차원이네요. 자,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는 어때요?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네, 곳이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은 또한 네, 가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중도 탈락, 가출을 하지 않도록 네, 뭔가 지지 프로그램, 지지할 수 있는 격려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그 청소년들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물론 학교에서 학업 성취를 위한 지도에도 힘써야 되지만 우리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 인성 프로그램 지도, 그다음에 좀 힘든 아이들,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빨리 구글해서 원만한 친구 관계 형성.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네, 고립감, 우울감, 외로움 때문에 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네,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학교에서는 많은 애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이 가출 청소년들을 일단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유해 환경으로부터 네, 보호하는 이런 복지, 정책을 펴야 되고요.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이 가출 청소년들을 네, 법의 틀 안에서 엄격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학교나 지역사회는 가출이 좀 의심되는 청소년이라고 간주될 때, 그렇게 판명이 될 때, 이제 이를 상담소에 좀 신고해서 청소년과 이 바로 상담센터, 상담소가 연계돼서 전문가로부터 좀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즉각 연계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제도. 이미 가출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처를 일단 제공해 줌으로써 이후에 다른 다양한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뭔가 조기에 좀 이렇게 예방, 그러니까 비행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들을 약간 이렇게 좀 선도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출 청소년 보호의 일단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출 청소년 보호는 여러분 뭔가요? 가출을 그쵸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일단 가출을 한 경우라면은 일단 네 이런 가출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가출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해서 어떻게든 이 원인이 해결되면은 돌아갈 수 있는 필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출 청소년을 예방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이들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2번, 세 번째 가출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쉼터의 역할과 종류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가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상담, 그 다음에 이들을 선도, 그 다음에 수련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출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된 학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직업훈련 지원 활동도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 청소년의 이런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지원,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하는 거, 그게 청소년 쉼터에서 일어납니다. 그 외에, 그쵸? 뭐, 1항, 4항. 그러니까, 보호, 숙식 제공,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거리 상담 활동, 이런 지원에 따른 청소년 복지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활동이 또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학교에서도 배우셨죠? 그래서 CYS, 넥이라고 하는 이 연계 협력 강화를 또 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청소년 전화, 여러분들 1388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화와 그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그쵸?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상담 보호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7가지를 규정해서 이 청소년 쉼터에서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을 보호해서 두 번째, 이런 청소년 쉼터의 기능을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쉼터의 기능, 청소년 쉼터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에게 의식주,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담, 앞에서 배우셨던 학업 지원, 그 다음에 뭐 이런 직업과 관련된 또는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에 이들이 원하는 주요 기능, 목적은 가정 복귀라든지 또는 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끔 사회 복귀 이 두 가지가 주요 기능입니다. 근데 실제로 청소년 쉼터에 이런 네, 전문가라든지 주요 인력들, 그다음에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개별 네, 가족 청소년에게 제대로 네, 질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좀 더 지속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적인 개입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가출에 대한 네,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어쨌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네, 뭐 개별적인 차원, 가족 지원, 그다음에 뭐 학교 차원, 사회적인 차원, 그다음 국가적인 차원, 뭐 개별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토탈 서비스, 종합적인 정책이 일단 먼저 수립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학자들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가출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그다음에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이 인력들을 네, 청소년 관련 각 기관에 배치해야 된다. 네,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서비스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전달 체계가 확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형성돼야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전문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달 서비스 체계가 확충되지 않으면 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좀 확충돼야 된다.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가출 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대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네, 좀 맞춤형으로 이들에게, 왜냐하면 가출의 원인도 다르고 이들의 개입하는 수준, 질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러분들 가출을 명확하게 좀 개념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다시피 그냥 단순 가출이 하나로 묶어지는 게 아니죠. 다양한 가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을 좀 분류해서 가출의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유형에 따른 실태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아직까지도 네, 이 수면 아래에 가려진 이 가출의 명확한 네, 이 실태가 제대로 네,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기본 데이터부터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그쵸? 그 다음에 인식 개선부터도 필요하고, 이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뭔가, 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국민적인, 네, 시각, 인식,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2강 수강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